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미, 올해 53이에요. 젊을 적엔 한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남편과 이혼한 뒤로는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워왔어요. 힘들고 고단했지만 아이들이 항상 제 편이었기에 참을 수 있었죠. 큰딸 하늘이는 올해 27이에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감성적인 아이고요. 작은 아들 태훈이는 25, 의대를 거쳐 의사가 된 성실한 청년이에요. 이 두 아이가 제 세상이었어요. 밥값을 아껴가며 뒷바라지했고 시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도 아이들이 웃으며 엄마 수고했어요 해주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하늘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와도 인사 한마디 없이 방으로 쓱 들어가 문을 닫더라고요. 하늘아, 밥은 먹었니? 됐어요. 안 먹어요. 대답도 짧고 눈도 안 마주치고 딸이지만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엔 태훈이마저 변했어요. 늘 엄마 밥 최고예요 하던 아이였는데 밥을 남기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무슨 실수를 했나 고민했어요. 혹시 시장에서 너무 피곤하다고 짜증을 낸 게 있었나? 아이들을 위해 한 모든 게 오히려 부담이 된 건 아닐까? 부엌에 혼자 앉아 찬밥을 데우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이상한 건 둘이 저를 피하는 건 똑같은데 서로에게는 다정하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둘이 속닥이는 모습도 자주 보였고요. 무슨 말을 하면 하늘이와 태훈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잠시 고민하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따뜻하지 않았어요. 죄 지은 사람 보듯 불편하게 보는 눈이었어요. 며칠 전 시장에서 쓰러졌어요.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정밀 검사 필요하시겠어요? 혹시 가족분들 함께 오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좀 더 검사해보래. 혹시 시간 되면 같이. 하지만 하늘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바쁘니까 다음에요. 태훈이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왜 이렇게 서럽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아이들이 내게서 왜 등을 돌린 걸까? 이제 정말 혼자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됐어요.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건넬까 두려워졌어요. 하늘아 태훈아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 예전에 너희 좋아했잖아 기억나지? 하지만 하늘이는 입도 대지 않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라 배불러요. 태훈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더니 씻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식탁 위에 3사람분의 밥이 그대로 남겨졌고 저 혼자 조용히 먹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가족이 맞는 걸까? 그날 밤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하늘이가 슬리퍼 소리도 죽이며 조심조심 나가고 있더라고요. 뒤따라서 몰래 창문 너머로 봤어요. 하늘이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어요. 그 모습이 그토록 낯설고 차가워 보였어요. 딸이 왜 이 시간에 몰래 나가는 거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이의 방을 몰래 뒤져봤어요. 제가 이럴 사람은 아닌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서랍 안엔 병원 진료 기록과 약봉지, 그리고 상담소 상담일지 같은 낯선 문서들이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하늘이가 어디 아픈 건가? 아니면 나를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하늘이는 더욱 말이 없었고, 태훈이도 통화할 때마다 저를 슬쩍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태훈이가 친구처럼 생긴 남자와 함께 무언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뭐니, 태훈아? 태훈이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 엄마 계셨네요. 그냥 회사 물건 좀 맡아두려고요. 곧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그 상자엔 영양제 박스, 지압 매트, 병원용 간호기록 노트 같은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남편이 나오더니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영미야, 애들이 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너 너무 오해하지 마. 깨어났는데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겠죠. 며칠 후 다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담담하게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조기에 발견한 건 다행이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해 봐야 해요. 간단치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어요. 간단치 않다는 말이 어쩌면 끝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높고 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엄마란 이름은 항상 강해야만 했던 이름이죠. 하지만 그 강함 속에 쓸쓸함이 숨어 있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검사 결과를 들은 날 이후로 잠이 오질 않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 애들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며칠 후 하늘이가 출근한 틈을 타 방에 들어갔어요. 정말 미안했지만 그 아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어떻게든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서랍을 열자 정리된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천표지가 씌워진 노트였죠. 그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문장들이 있었어요. 엄마 상태 점점 나빠지는 듯. 죽 드시고도 어지러움 호소하심. 대학병원 예약 완료 비밀 유지 필수. 태훈이랑 계획 유지 중. 엄마한텐 절대 들키지 말 것. 엄마가 다 아시면 더 아프실까봐. 순간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어요. 심장이 뛴다기보다 저려온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계획, 비밀 유지, 그리고 들키면 안 된다. 처음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이 문장들이 뭘 의미하는지 서서히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몰래 하고 있었던 건가? 그날 저녁, 태훈이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훈아, 혹시 너랑 하늘이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태훈이는 순간 놀란 눈빛을 하더니 곧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어색하게 들렸어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엄마는 다 알아보거든요. 그날 밤 하늘이의 방 책상 위에 새로 인쇄된 종이가 보였어요. 대한암센터 방문 예약 확인서, 가족 동의서 보호자용, 그리고 메모 한 장. 작고 예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엄마는 강하지만 너무 여리니까요. 그걸 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방구석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지금껏 아이들의 차가운 말투에 혼자 상처받고 있었던 제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하늘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자요? 저는 놀란 마음에 이불을 꾹 눌러 쓰고 있었죠. 아니야. 앉아. 무슨 일이니? 하늘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살며시 말했어요. 그냥 오늘따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일지도 몰라요. 모르고 있을 땐 상처가 되지만 알고 나면 그보다 더 따뜻한 건 없죠. 며칠 전부터 숨이 쉽게 가빠졌어요. 시장 갈 힘도 없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과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이상하네.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그날 아침 하늘이가 출근도 안 하고 부엌에 나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몸 안 좋은 거 요즘 티 많이 나요. 그 말이 괜히 더 서럽게 들렸어요. 하늘아, 엄마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아지는 거잖아. 제가 말하자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눈물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태훈이는 회사를 조기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손에 들려온 건 진료소와 암센터의 정보가 가득한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엄마, 저 당분간 재택근무로 바꿨어요. 엄마랑 병원 다녀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입술이 떨렸어요. 그래도 애써 웃었죠. 엄마는 괜찮다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태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희가 지금이라도 뭘 안 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하늘이 방에 불이 꺼지지 않은 걸 봤어요. 살짝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딸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고개를 벽에 묻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그동안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애들도 같이 아팠던 거였네. 며칠 후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양쪽에 서서 저를 부축하며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다가 잠시 멈칫하셨어요. 진행 속도가 좀 빨라요. 체력 관리와 주변 간호가 중요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치료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옆에서 하늘이와 태훈이가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거 병원에서 받은 안내 책자예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녀의 손에는 가족이 암 환자를 간병할 때의 마음가짐 이라고 적힌 작은 책자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는 이런 거 없어도 돼. 너희 둘이 옆에 있으니까. 이걸로 이미 다 이긴 거야.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이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나, 엄마 요즘 많이 지쳐 보여. 우리 둘이 교대로 회사 빠지면 안 될까? 응, 괜찮아. 이번 달까진 나도 야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나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다 오해했네. 하지만 내가 아파서 예민해진 건지, 지쳐서 그런 건지, 우리 모두 서로에게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끝이 저릿하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순간도 잦아졌어요. 침대에 앉아 있다가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늘 밝고 부지런하다는 말 들었던 제가 이젠 거울 속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하늘이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들깨죽이에요. 칼슘도 많고 속도 편하대요. 그 말에 괜히 갑자기 짜증이 올라왔어요.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그만 좀 끓여. 지금껏 평생 국밥 말아먹던 내가 갑자기 죽만 먹으니까 이게 사람이 먹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늘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국자를 내려놨죠. 태훈이가 출근 전 병원 약을 챙기다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약은 꼭 이 시간에 드셔야 해요. 어제도 놓치셨잖아요. 그거 꼭 그렇게 맞춰야 해? 나는 사람인데 기계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 너희 마음대로 해놓고선 나는 그냥 따라만 오라는 거잖아. 태훈이는 말없이 약 봉지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제가 점점 무섭고 싫어졌어요. 제가 예민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며칠 뒤 하늘이가 제 방에 들어와 머리카락을 손질해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요. 모발 마사지하면 덜 빠질지도 몰라요. 그 손길이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왠지 그게 측은하게 느껴지는 시선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해. 내가 머리카락 몇 가닥 남았다고 그러니?
하늘이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됐어. 나 건드리지 마. 내 몸도 내 머리도 지금은 다 싫으니까. 딸의 눈이 살짝 젖어 있었지만 저는 등 돌리고 말았어요. 밤이 깊어지면 더욱 고통이 심해졌어요. 호흡도, 통증도, 그리고 혼자라는 느낌도요. 새벽 2시, 거실에서 아이들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 뭐라도 더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점점 예민해지셔서. 뭘 해도 싫어하시잖아. 그게 다 아파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이해해줘야 해.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고 혼잣말했어요. 그래.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조금만 더 잘 참아볼게. 하지만 다음 날도 제 속은 엉망이었어요. 죽을 받아놓고 2숟갈 뜨다가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입맛 없어요? 그만 좀 물어봐. 왜 하루 종일 나만 감시하는 것처럼 굴어? 하늘이는 조용히 눈을 돌렸고 태훈이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하루 종일 노력해요. 근데 그 말투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쌓인 것들이 폭발했어요. 그럼 너희는 나 돌보는 게 힘들어? 그럴 거면 그냥 놔둬. 나는 이 집찜 되고 싶지 않다고. 식탁 위에 모두의 말이 멈춰버렸어요. 태훈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하늘이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저녁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고 집안엔 정막이 가득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예전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갓난아이 시절 하늘이와 태훈이. 세 식구가 시장에서 장사 끝내고 찍은 사진. 작은 생일 케이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던 환한 미소들. 그 시절엔 어떻게 이렇게 따뜻했을까요? 요즘 제 말투가 스스로 들어도 까칠해졌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들이 멈춰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죽 좀 다르게 끓이면 안 돼? 계속 감시하듯 보지 마. 하늘이와 태훈이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참고 있었지만 이젠 그 아이들의 얼굴도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그날 아침 태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검진 잡혀 있어요. 하늘이 누나는 회사 일정이 있어서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괜히 심통이 나서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갈게. 이젠 너희가 챙기지 않아도 돼. 태훈이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왜 자꾸 밀어내세요? 엄마 힘드시잖아요. 힘든 건 나 혼자만 견디면 돼. 너희 인생까지 묶이고 싶지 않다고. 하늘이는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저희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믿고 맡겨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차마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 너희 인생 망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엄마가 짐 같은 존재잖아. 태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런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저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듣기 싫으면 나가. 다 필요 없고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 말이 돌처럼 무겁게 흘러나왔고 그 무게는 태훈이 가슴에 그대로 박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태훈이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싸고 현관에 섰어요. 며칠만 쉬고 올게요. 죄송해요, 엄마.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그렇게 쓸쓸하게 울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하늘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태훈이 정말 지쳐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무섭다고 했어요. 엄마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내색 못해서. 그게 더 괴로웠대요. 전 말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가 아픈데 애들이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고마워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리 괴팍해졌을까? 하늘이가 제 손을 감싸 쥐며 말했어요. 엄마, 사람은 아프면 예민해져요. 그건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근데 태훈이도 엄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며칠 뒤 집안은 적막했어요.
태훈이가 없는 식탁은 왠지 음식이 맹맹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늘이 방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겉표지에는 엄마 치료 계획 정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속에는 병원 예약 목록, 보험금 정리, 재정 계획, 식단 관리표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엔 태훈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늘 누나랑 내가 끝까지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가끔은 버겁고 가끔은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린 절대 포기 안 해요. 그 글을 읽고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가장 상처 준 아이가 가장 크게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태훈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일주일째였어요. 하늘이는 말없이 아침을 준비했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죽 끓여놨어요, 엄마. 오늘은 들깨 대신 판 넣었어요. 혈액순환에 좋다네요. 하늘이의 눈가에는 요 며칠간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차마 지적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네요. 그날 오전 저는 오래간만에 욕조에 몸을 담갔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하늘이가 손수 거품 입욕제를 사왔거든요. 물속에 잠긴 채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을까? 내가 원한 건 이런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오후에는 하늘이가 집 청소를 했어요. 빨래를 개고 장도 보고 제 약도 챙겼죠. 근데 문득 하늘이의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봤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늘아, 괜찮니? 제가 묻자 그 아이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피곤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저 지나가는 걱정이라 여기고 말았죠. 저녁 무렵 하늘이는 제 약을 챙기다 갑자기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늘아, 하늘아.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그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식은땀과 창백한 얼굴이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안겨줬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실신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며칠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늘이 곁에 앉아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때문에 너마저 무너진 거잖아. 하늘이는 깨어난 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좀 더 버텼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너는 이런 상황에도 미안하다고 해? 엄마가 사과해야 하는 거잖아.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하늘이의 눈가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 엄마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끝까지.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하늘이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너의 이름처럼 늘 따뜻한 빛이었구나. 엄마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그날 밤 혼자 병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태훈이도 지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그 아이도 나만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아팠을지도 몰라.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하늘이 옆에서 저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 말라버린 입술. 그 모든 게 제 탓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태훈이었어요. 헐레벌떡 달려온 얼굴엔 놀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하늘이 누나 왜 이래요? 쓰러졌다는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이의 손만 매만졌어요. 태훈이가 제게 다가와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도대체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병원에 실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제 감정도 터지고 말았어요. 너한텐 묻을 자격 없어. 너가 힘들다고 나가버렸잖아. 태훈이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도 지쳤어요. 엄마한테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비난만 받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였니? 그게 네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었니? 말이 오갈수록 서로의 상처가 도련해지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매일 상처 주고 감정 쏟아내고 도망칠 사람은 누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넌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너도 내 자식인데 왜 나를 두고 떠났어?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하늘이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요, 제발요. 저도 태훈이도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눈엔 서럽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해요? 가족이잖아요. 엄마도 아프고 태훈이 너도 힘들고 근데 왜 서로 물어뜯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누나 미안해요. 태훈이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누군가 무너져야만 진심을 꺼내게 되는 걸까? 하늘이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엄마 태훈아. 나 다시는 이런 모습 보기 싫어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없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훈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찔거리고 있었어요. 서로가 너무 많이 상처 입고 너무 오래 오해한 시간들. 하지만 하늘이의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액을 맞고 있었고 밥은 반쯤만 먹는 날이 많았어요. 누나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죠. 태훈이는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다가 근처 고시원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태훈이 좀 데려오세요. 혼자서 저렇게 지내는 거 솔직히 마음 아파요. 저는 침대맡에 앉아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태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 와라. 누나가 걱정한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내가 담고 싶은 말들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태훈이가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들어와. 방은 그대로 있어. 제가 말하자 태훈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어요. 집안 공기는 어색했고 서로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전부 하늘이가 좋아하던 반찬이었어요. 누나 거 챙기시게요? 태훈이가 물었고 저는 말없이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그 아이가 그걸 받아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죠. 그날 밤 거실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며 말없이 귤을 까먹었어요. 귤 아직 신맛이네요. 태훈이가 말했어요. 신귤이 몸에는 좋다네.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훈이는 먼저 저녁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조금 나아졌어. 너랑 말 섞으니까 숨이 좀 편해지네. 제가 웃으며 말하자 태훈이도 쑥스러운 얼굴로 웃었어요. 그러다 문득 태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날 집 나간 거 정말 후회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도 그날 너의 뒷모습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그날 밤 둘이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차 한 잔을 나누던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따뜻한 눈빛을 조심스럽게 마주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따뜻한 눈빛을 조심스럽게 마주했어요. 하늘이가 퇴원하던 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어요. 보조 휠체어에 앉은 하늘이를 태훈이가 천천히 밀어주고 있었죠. 저는 병원 현관에서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이건 또 뭐예요?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집 귀한 공주, 건강하게 돌아온 기념이야. 저도 미소 지었어요. 셋이 함께 집에 도착한 순간 작은 거실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태훈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하늘이를 위한 미역국을 끓였고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 검사했던 제 조직 검사 결과였죠. 박영미 환자분, 암세포가 전보다 더 깊게 침투됐습니다. 간 쪽에도 퍼지는 양상이 보여서 조금 더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식탁 위,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가 물었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담담히 꺼냈어요. 병이 조금 더 진행됐대. 공기는 얼어붙었고 숟가락은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입원하셔야 해요? 태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은 괜찮아. 집에서 치료받을 수는 있대.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나아지긴 어렵대. 하늘이는 눈물을 삼키듯 말했어요. 엄마, 왜 우리한테 이제 말해요? 미안해. 애들한테 또 짐 되고 싶지 않았어. 우린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엄마가 힘들면 그건 우리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날 밤 하늘이는 제 옆에서 이불을 펴고 같이 자자고 했어요. 오늘은 그냥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태훈이도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출근 줄이고 재택근무로 바꿀게요. 곁에 있을게요. 저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따뜻한 말을 왜 이렇게 늦게 듣는 걸까요? 하늘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우릴 좀 믿어줘요. 우린 강해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함께 거실에 작은 캠핑용 랜턴을 켜두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어릴 적 이야기, 웃긴 일, 창피했던 일들. 그 작고 빛나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진 건 그날 아침부터였어요. 몸이 땅처럼 무겁고 기운은 하나도 없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운 날이었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으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태훈이가 저를 부축해 안방 침대에 눕혔어요. 하늘이는 수건에 물을 묻혀 제 이마를 닦으며 속삭였죠.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다 곁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내 몸이 점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밤이 되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는 하늘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태훈이는 급하게 응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심전도 산소포화도 수많은 기계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모든 기계음보다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제 수위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었고 태훈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병실로 옮긴 뒤 저는 의식을 잃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새벽 한 줄기 미약한 숨결로 아이들을 불렀어요. 하늘아, 태훈아.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저희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든 해줘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엄마는 너희한테 정말 미안했어. 더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해서. 사랑해,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그 말을 끝으로 제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전도는 천천히 삐 하는 소리로 변했고 하늘이는 울부짖었어요. 엄마, 가지 마요. 태훈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흐느꼈고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차트를 접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그날의 하늘은 너무 맑았고 꽃들은 환하게 피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어요. 하늘이는 영정 앞에서 편지를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야 제 마음 다 전하려 했는데. 며칠 뒤 하늘이는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제 방에 혼자 앉아 제가 남긴 목도리를 껴안고 있었어요. 태훈이는 병원 근무 중 자주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환자가 부르면 깜짝 놀라 미안하단 말만 반복했죠. 둘은 함께 밥도 먹지 않았고 집안 곳곳엔 아직도 제가 아끼던 작은 소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하늘이 싸둔 미역국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가 태훈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태훈아, 엄마 목소리 기억나? 태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꾸 들리는 것 같아 밥 챙겨 먹으라던 목소리.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던 말투. 나도 그래. 잠깐 잠들면 엄마가 옆에서 이불 덮어주던 느낌이 나. 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장례가 끝난 지 49일. 하늘이와 태훈이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은 건 오랜만이었죠. 그날 저녁 하늘이는 안방 옷장을 정리하다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앞면에는 제 글씨가 단정하게 쓰여 있었어요. 하늘이 태훈이에게. 엄마가. 둘은 거실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노란 편지지에 또박또박 적힌 제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늘아, 태훈아. 엄마는 이제 먼 곳으로 떠나려 해. 하지만 슬퍼하지 않기로 해. 엄마는 너희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받았어. 하늘아.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엄마 곁을 지켜줘서 고마웠어. 아픈 엄마 곁에서 잠도 못 자고 눈물 삼키며 웃어줬던 너를.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태훈아, 사춘기엔 말 안 듣고 속 썩였지만 크고 나서는 엄마 어깨 두드려주던 그 손길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 우리 아이들. 앞으로 서로 많이 기대고 살아가야 돼.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밖에 없다는 거 엄마는 알고 있었어. 엄마 없이도 너희는 잘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이 늘 너희 안에 남아있을 테니까. 사랑해. 아주 많이.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태훈아. 엄마가 정말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 태훈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엄마가 알려주고 간 것 같아. 그날 밤 하늘이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고 태훈이는 거실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었지만 둘 사이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하늘이는 작은 출판사에 재취업했고 태훈이는 병원에서 암 환자 전문 치료팀에 자원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가장 외로울 때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태훈이는 그렇게 말하며 누군가의 삶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봄이 되면 시장에서 꽃을 사서 매주 일요일이면 제 유골함 앞에 한 송이씩 놓아두었어요. 엄마, 오늘은 프리지아예요. 엄마가 좋아했던 향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둘은 함께 그동안 미뤄두었던 가족 사진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어린 하늘이의 웃는 얼굴, 중학생 때의 태훈이, 그리고 젊고 당당한 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엄마가 말했듯이 열심히 살아야 해. 태훈이가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시작이야.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